안녕하세요. 올랜도 캠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가 0.04% 하락했고, 나스닥이 0.09%, S&P 500이 0.03%, 러셀이 0.51% 하락했다. 전반적으로 봐서 조금 거래량이 많이 부진했고, 자, 그 다음 일단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왔던 하루였다. 연속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일단 크게 오르지 못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일 연속 상승을 했죠. 4일 연속 상승에 따른 조금은 부담감이 있었고 거래량도 많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토캐스틱 또 고점에 와 있는 상태에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올라왔던 데 대한 차익 매물이 늘어났다는 거겠죠. 자, 그로 인해서 주가가 약간 흔들리는 모양이 있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크게 증시 자체가 여기서부터 하락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좀 차익 실현이 좀 많았던 하루였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들 휴가도 떠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거래량도 상당히 적었죠. 자, 그런 모양이 있었던 것이 오늘 하루장이었다. 저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한번 볼 것 같으면 구글이라든지 마소, 그 다음 메타라든지 테슬라 이런 쪽으로 일단 아무래도 차익 매물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빨간 거 보시게 되면 그로 인해서 좀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이 되고 있고, 애플, 아마존 이런 것들을 조금 일단 지금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엔비디아 역시도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이 조금 더 일단은 매도세가 많다. 정말 차익 매물이 많아서 주가가 좀 하락됐던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특별히 12월 달은 아무래도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억 3,600 정도 되고 있죠. 이건 2억 가까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많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거래량이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는 조금만 매수세만 들어오면은 상당히 많이 올라갈 수가 있다. 그렇게도 보시면 되겠고, 또 마찬가지로 조금만 이제 매도세가 많이 누르면은 내려갈 수도 있는데 이때는 손바꿈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리밸런싱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상승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맵을 한번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팔란테가 2.79%좀 많이 하락했고, 테슬라도 2.1%좀 하락했다. 나머지는 뭐 크게 일단 하락한 건 없었죠.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좀 많이 상승했다가 약간 일단 2%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에 있다. 그 다음 브로드컴도 한 0.57% 정도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전반적으로 일단 빅테크 역시도 좀 혼조세가 있었던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큰 폭의 상승 없이 왔다 갔다 했던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파이낸셜 섹터가 조금은 하락이 좀 많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1%, 2% 이런 하락이 아니라 좀 혼조세를 보였다. 많이 올라갔던 중심으로 조금 일단 차익 매물이 나왔던 하루였다. 그렇게 보시는 게 정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루 동안의 퍼포먼스 한번 보시든 가장 많이 올랐던 것이 매직 머티리얼스 있죠. 요거 자체가 상당히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이유는 금과 은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죠. 달러 가치가 좀 많이 하락되고 있다. 계속해서 찍어내니까 M2 공급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에 따른 지금 안전자산은 조금은 계속해서 위험 도피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테크놀로지가 0.25%, 컨슈머 디펜스도 0.04%, 그래서 혼조세가 좀 일어났다는 겁니다. 헬스케어도 0.01%, 그 다음 에너지, 그 다음 인더스트리얼, 그 다음에 컨슈머 시크릿 그런 것들, 테슬라가 많이 하락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형성됐던 것이 하루 동안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먼저 시장에서 주도주인 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은 가격 자체가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5만 대를 돌파하면서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죠. 오버슈팅이 좀 된 것 같고, 이번 달 말고 이게 월봉인데 다음 달에 좀 꺾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좀 진입한다든지 하지 지금은 따라갈 때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너무 많이 오버슈팅이 됐다. 자, 그다음에 골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계속해서 좀 들고 가시고 5에서 10%는 들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것도 계속해서 들고 가시는 게 맞겠고, 이렇게 되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달러 가치가 좀 많이 하락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달러 가치가 지금 유의사항이 없다는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M2 있죠. 공급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M2 공급량이 트럼프 하고 나서도 엄청나게 지금 사상 최고치로 늘어나고 있죠. 공급량이 많이 늘어나니까 아무래도 달러에 대한 불신들, 자, 그로 인해서 금 가격으로 돈들이 모이고 있고, 그와 더불어 실버 가격 역시도 마찬가지로 모이는 그런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완전히 디베스팅 하게 지금 이제 인베스팅이 들어가는 그런 실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을 본다면 아무래도 거시적으로 봤을 때 달러 가치 하락은 아무래도 다음 내년에도 계속 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현재로서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지금 이제 금리 한번 보겠습니다. 30년물 금리가 지금 이제 4.8 정도 되고 있습니다. 거의 또 5에 또 육박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금리가 쉽게 내려가지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연준에서 매주마다 어느 정도 사주기로 했죠. 자, 그만큼 일단 급하다는 겁니다. 아무도 사줄 사람이 없다. 그것이 지금 이제 금리가 안 내려가고 계속해서 옆으로 눕든지 올라가는 그런 입장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0년물 금리도 지금 4.1까지 형성되고 있다. 아직까지 금리가 그렇게 내려가기는 좀 힘든 모양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도 조금은 소강 상태가 형성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물론 장세는 가기는 가고 있는데 급격한 상세보다는 조금
조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변동성 크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우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 역시도 4일 연속 상승했던 따른 그런 부담감으로 인해서 조금 이제 하락되는 그런 모양이 있었죠. 그래서 십자가 나타나면서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일단 눌림목은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나스닥 100도 마찬가지고 나스닥도 거의 다가 똑같은 모양이 되고 있습니다. 고점에 좀 올라갔고 단기 고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올라왔던 데 대한 차익 매물들 4일 연속 상승 그런 것들이 같이 형성이 되고 있다. 러셀도 마찬가지죠. 그런 모양이 되고 있는 건데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바로 가기는 좀 힘든 모양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약간 눌림목 아니면 일단 월요일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한 지나고 나서 그다음 연말 랠리가 계속해서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왔던 데 다른 차익 매물이 조금씩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0년도를 일단 전망하고 있는데 S&P 500 자체가 가장 적게 주는 것이 한 7천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가장 많이 주는 것이 한 8,100 정도 주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그래서 중간값을 본다면 한 7,700 정도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를 본다면 아무래도 상고하저 정도 되지 않겠는가, 상고하저 같다 이렇게 중으로 가는 그런 마무리 되는 단계가 되지 않겠는가, 11월 달이 지나면 조금 더 상승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아무래도 6월 달 전후로 해서 좀 주가 자체 약간은 출렁거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아폴로의 시장 분석가에 따르면 시장이 새해를 앞두고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두 가지 위험 요소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물론 새해도 전반적으로 낙관적인 전망이 유지가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주 역풍 중에 하나로 본다면 현재 시장이 연준이 제시한 것보다 더 많은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게 바라고 있죠. 그래서 시장은 내년에 최소 2차례의 금리 인하를 예상은 하고 있지만은 연준 위원들 입장에서는 개별적인 기대치를 나타낸 지표가 단 한 차례의 금리 인하만을 시사하고 있다는 것들. 여기서 좀 엇박자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에 있고 동시에 경제 성장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크게 인하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금리가 인하되지 않으면 지난 몇 년간 지속되어 온 자본 비용이 높은 상태가 다시금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겠죠. 자, 그렇게 됐을 때는 시장에 한 번 더 엇박자가 나타나면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상치보다 적게 나올 경우에 금리 자체가. 그다음 두 번째는 아무래도 대부분이 트럼프에게 국제 비상경제 권한법을 발동해서 부과한 관세를 갖다 무효할 때, 자, 그럴 때 또 다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해방의 날이라고 명명한 날에 이러한 보복 관세들을 발표했는데 요거 자체가 무효화될 때는 조금 시장이 출렁거릴 수 있다. 두 가지의 측면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행정부 관리들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소송에서 패소한다 할지라도 관세를 부과할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빌리도 플랜 B도 있고 플랜 C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중요한 거는 정부가 관세를 과다 납부한 국가들에게 1,500억 달러, 2,000억 달러 이렇게 상환해야 한다면은 그때 시장에 매우 중요한 헤드라인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갑자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국채 발행량이 더 큰 상승의 압력이 가해진다. 결과적으로 지난 몇 달 동안 우리가 목격했던 것처럼 장기금리의 상승의 압력이 다시금 제기되면서 수익률 곡선이 더욱더 가파르게 변할 가능성이 있다. 장기물 뛰면은 아무래도 시장은 한번 출렁거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하고 지금 현재 대부분의 판결이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봐야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미국의 M2 통화 공급량이 2025년도 11월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4.3%나 증가하면서 사상 최고치인 22조 3천억 달러를 기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21개월 연속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 통화량은 2022년도 3월의 최고치보다도 4천억 달러가 높은 수준이다. 그래서 2000년 이후의 시중의 통화량이 연평균 6.3%씩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다는 것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M2는 11월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 증가하면서 15개월 연속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미 달러의 구매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금값 이런 것들을 올리는 그런 수단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M2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 자체를 본다면 트럼프 집권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단 상승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2025년도 일단 초창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2025년도 말까지 본다면은 계속해서 상승이 되고 있다는 거죠. 유동성은 계속해서 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동성이 줄어들 가능성이 거의 없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돈이 계속 풀리니까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이렇게 실물 자산이 올라가는 그런 트리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로 인해서 트럼프의 번영은 허구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21개월간의 무분별한 통화 벼랑으로 인해서 M2가 22조 3천억 달러까지나 급증했다. 이는 최고치를 4천억 달러 웃도는 수치가 되고 있다 말하고 있고 또한 그 와중에 실질 구매율은 오히려 감소되고 있다. 파월 의장이 무시했던 정책의 불균형 이런 근거는 의도적인 방해 공작임에 입증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노동자들의 자원을 착취해서 엘리트들의 횡재를 갖다가 북추기고 있고 국가 통화 가치 절하를 정책으로 삼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물론 이런 식으로 돈을 계속해서 풀어가지고 경기를 갖다 부행한다. 어디까지 가는지는 알 수가 없겠지만 조금 한 번은 꺾일 수도 있다. 그것이 2020년도 한 중반기 정도가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비백 아리아가 이야기했던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2026년도 전망인데 변동은 심하지만 여전히 긍정적이다. 그렇게 제목의 보고서로서 전 세계 반도체 판매량이 전년 대비 30% 급증해서 2026년도 연간 매출이 1조 달러는 역사적인 이정표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반도체에서 좋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들. 또 AI 데이터 센터 시스템의 전체 시장 규모가 2030년까지 1조 2천억 달러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이는 연평균 38%의 복합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AI 가속기 분야만 해도 9천억 달러 규모의 시장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일반적인 1기가와트 규모의 발전 시설을 건설하려면 600억 달러 이상의 자본 지출이 필요한데 그중에 절반 자체가 하드웨어에 직접 투자가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갈 길이 많이 남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요 차트 하나 보시면 헤지 펀드들이 발로잉 하는 겁니다. 돈을 빌려가지고 아무래도 레버리지 거래를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레포하고 프라임 브로커리지, 그 다음에 다른 소스가 있는데 돈을 빌리는 소스. 여기서 보시면 레포 거래 있죠. 레포 거래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자, 마찬가지로 프라임 브로커리지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돈을 많이 빌렸다는 그 이야기가 되겠죠. 몇 년 동안에. 자, 그렇다면은 그 이유가 이런 것들은 일단 단기 금리인데 채권을 맡기고 단기를 빌리는 거니까 뭐 크게 문제는 없는데 프라임 브로커리지는 주식 같은 걸 맡기고 돈을 빌리는 겁니다. 주식 가격이 떨어지면은 상당히 위험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식에 일단 지수를 받치는 그런 경우가 되지 않겠는. 그래서 헤지펀드의 전략들이 이런 데서 나오고 있다. 자,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요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독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다. 칩에 있어서. 그래서 2027년도 말까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검은 거 있죠. 좀 검은 부분. 요것이 AMD 브로드컴 말벨입니다. 그래서 차지한 부분이 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늘지가 않는다. 그래서 2027년도 말까지 본다더라 한 24%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4분의 1 정도만 차지하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다른 것보다는 엔비디아가 차지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거 가장 빨간 거 있죠. 좀 진한 게 하퍼. 그 다음 요거 자체가 이제 블랙웰 정도 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블랙웰. 그 다음 조금 더 진한 것이 블랙웰 울트라. 그 다음에 일단은 조금 덜 진한 것이 루벤. 그 다음에 루빈하고 루빈 울트라까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시세대가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세력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물론 조금씩은 더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해서 엔비디아에 대한 이런 상승세는 꺾이지 않는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면 아무래도 충분히 엔비디아 영향은 아직까지는 살아있다. 자,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AI 세미컨덕터를 있죠. 지금 이제 AI 쪽의 반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요 내일 한 5, 6개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된다. 이 정도는 일단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1 있죠. 요거는 반도체를 갖다 반도체 장비, 즉 말해서 인프라 까는 회사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어프라이 멀티넷, ASML, KLA 잘 아시죠. 그 다음에 램 리서치, 그다음 시놉시스라든지 케이던스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인프라를 까는 회사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인프라를 깔았으면은 반도체를 제조하는 회사들이 있죠. 그것이 인텔, TSMC,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도 될 수 있겠고, 뭐 이 정도는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컴퓨터를 갖다가 아키텍처를 하는 회사들, 요건 아무래도 지금 이제 반도체를 갖다가 어느 정도 설계하는 회사들, 엔비디아, ARM, AMD, 브로드컴 잘 알고 계신 회사들이 여기에 좀 포함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뭐 구글도 조금 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인터커넥트 하는 회사들, 메모리 회사들, 말벨, 그 다음에 마이크론, 이런 거 있고, 여기도 보면 SK 하이닉스가 빠졌는데 그것도 하나 더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단계인 HI라든지 로직을 갖고 있는 회사들, 레티스라든지 인텔, 마찬가지로 NXO 이런 것들이 현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런 레이어 정도로 보시면서 이렇게 일단 AI 반도체가 흘러간다. 이렇게 먼저 아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향후 12개월 동안의 매출의 성장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올라가는 것이 아스트랄랩스 있죠. 이것이 57%, 그 다음 엔비디아가 50%, 그 다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46, 그 다음 TSMC가 35, 자, 그 다음 브로드컴이 30, 그 다음 AMD가 30, 그 다음 마벨 테크놀로지가 20이다. 가장 많이 올라가는 순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어떤 종목에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지 그런 거 한번 체킹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한 디지타임스 아시아에 따르게 되면 알리바바사가 AMD의 중국 시장의 규격 AI 칩의 MI308의 가속기 4만 대 이상을 대량 주문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는 시작에 불과하면서 번스타인은 AMD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올해 2%에서 2016년도에는 12%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시장 자체가 빠르게 성장되고 있다는 거죠. 중국 시장이. 그래서 미국의 AI 연구소들도 학습에서 추론으로 수요가 전환됨에 따라서 AMD 제품을 점점 더 많이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AMD의 전망은 밝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AMD의 2018년도 예상 주당 순이익이 15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AMD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추천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025년도에 지금 이제 중국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AI 중국 시장의 마켓이 어떻게 쉐어되고 있는지 한 40%가 하웨이, 그 다음 2%가 AMD, 그 다음 40%가 지금 엔비디아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데 2026년도가 되면 하웨이가 한 50%까지 절반을 갖다 다 먹어버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일단 AMD가 한 12%, 엔비디아가 8%로 좀 줄어든다. 저 그렇게 현재로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25년도 엔비디아 인컴 스테이트먼트 한번 보게 되면 그로스 프로핏이 요 정도 되고 있으니까 OP 마진, GP 마진이 한 54.5% 정도 되고 있다. 물론 지금 먼저 보시게 되면 75% 정도 되고 있죠.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 조금 더 아무래도 중국 시장에서 늘어난다면은 좀 더 많이 늘어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OP 마진 역시도 13.7인데 중국 시장이 늘어난다면 조금 되는 것들도 캐파가 늘어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저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2026년도에는 아무래도 은행주들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뱅크 관련된 주들.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6 biggest bank 있죠. 자, 그 중에 가치 자체가 아무래도 2025년도에 2 트릴리언 갖다가 지금 넘어서고 있다. 이렇게 2조 5천억 정도가 넘어서고 있는데, 자, 거기서 보면 CD, 자, 그 다음 모건 스탠리 뭐 이런 회사들 있죠. JP 모건, 웰스파고 이런 회사들은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2022년도에 아무래도 상당히 낮았죠. 1조 한 2천억 정도 됐던 것이 지금 더블 정도로 뛰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2016년도 역시도 이자 비용이 내려갈 때는 또다시 한 번 더 상승이 일어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마찬가지로 탐리가 이야기했던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JP모건이 이제 골드만삭스가 차세대 M7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특별히 AI와 블록체인 이런 것들이 직원의 업무 강도를 낮추고 마진이 확대되면서 가치가 재평가된다는 게 쪽에서 은행들이 조만간에 기술주처럼 거래되기 시작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블록체인 같은 것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중국의 인민은행은 제15차 5개년 계획기간이 26년에서 30년도까지가 상당한 불확실성, 복잡한 변화로 특정 지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전략적 기회와 더불어서 증가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은행은 아무래도 경제 펀더멘털을 여전히 견고하면서 회복력이 가면서 장기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렇게 밝히면서 요 계획에는 기술이 첫 번째, 두 번째가 녹색, 세 번째가 포용성, 네 번째가 연금, 그 다음에 디지털 금융의 5개 분야에서 발전을 가속화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기술과 디지털 금융 이런 것들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은 스페이스X에서 지금 IPO를 해줄 언더라이터 있죠. 그래도 아무래도 금융주관사나 모건 스탠리가 67% 정도로 앞서가고 있고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직까지 정해진 바는 없는데 아무래도 MS 모건 스탠리가 되지 않겠나 친분이 많기 때문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UBS가 선정한 2020년도 최고 유망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2020년도에 지금 UBS가 뽑은 종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아마존 한 310불 정도 프라이스 타겟, 그 다음 캐피탈 원을 자체가 270불, 그 다음에 제너럴 모터 GM을 갖다가 97불, 그 다음 로스를 갖다가 316불, 펩시코를 갖다가 172불, 유나이트 헬스를 갖다가 430불로서 목표 가격을 주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사업 부분을 확장하려는 그런 회사의 노력 덕분에 2020년도 주가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팽팽하게 감긴 스프링과 같은 것이 아마존 주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이유는 다양한 투자 계획을 통해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고 이러한 투자 계획에는 AWS라든지 생성형 인공지능의 인프라 그리고 아마존 네오 요거는 과거에 쿠이프 프로젝트로 알려졌던 아마존의 위성 인터넷 사업 이런 것들 그 전자상거래 당일 배송에 대한 2025년도 6년도에 자본이라든지 운영 지출의 증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아마존이 식료품 배달 서비스에서 공격적으로 재진출하고 있다는 것들, 또한 스트리밍의 플랫폼에 프라임 비디오를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것들, 이러한 움직임에서 수익원의 확대 계획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310로 일단 설정하면서 2020년도 한 6%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유나이트 헬스 그룹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지출을 대폭 삭감한다. 그다음 메디케어, 그다음 어드밴티지 관련된 브로커의 수수료를 인하한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아무래도 상당히 많은 이익이 발생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밝히고 있고, 내년 초에 유리한 메디케이드 금리 통지가 나오게 되면 유나이트 헬스의 마진 회복 노력을 더욱더 뒷받침한다. 그래서 2027년도 두 자리 숫자 초반대 이상의 수익 성장의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회사의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동종업계 기업들에 비해서 메디케이드라든지 건강보험 거래소 관련의 역품을 더 잘 완화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승의 여력이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펩시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품군 내에서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혁신을 이뤄나가고 있기 때문에 성장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치열한 경쟁에는 직면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점유율 확대를 목표로 단백질이라든지 프리바이오틱스가 포함된 음료, 스낵 제품을 출시하면서 제품의 라인업에 혁신을 앞장서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향후 12개월에서 18개월 동안에 독특한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멀티플 확장에 대한 강력한 근거를 가진 몇 안 되는 대형 필수 소비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펩시코라든지 이런 것도 유나이트 헬스 좀 경기 방어주 중심으로 조금은 구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레이먼드 제임스가 선정한 2020년도 최고의 주식 종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것들 말씀드리는 이유는 2010년대에 어떤 종목을 중심으로 기술주를 중심으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소비재를 중심으로 보고 있는지 제가 섹터별로 일단 관점을 가지고 그런 것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인공지능 관련된 대기업이 아닌 주식들, 그래서 도올댓이라든지 쉐이크쉑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특별히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지금 이제 소형주라든지 중형주 중심으로 하겠다. 그 이유는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특별히 S&P 500의 지수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은 조금은 전망에 있어서 높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소형주, 중형주는 좀 낮은데 S&P 500의 지수 자체는 좀 높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AI 투자에 의존하고 있지만은 경기 부양책과 과도한 AI 투자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더 광범위한 주식시장이 우수한 성과를 낼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재무 상태 기본적인 거, 성장 전망, 그리고 하방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선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기업을 선택하실 때 기본적인 겁니다. 기본적인 재무 상태, 성장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다음 밑으로 얼마만큼 빠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킹하신 후에 선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도올댓이가 있다. 도올댓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도올댓 한번 체킹하시고, 그다음 쉐이크앤쉐이크, 그다음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 그다음 퍼블릭 스토리지, 그다음 NRG 에너지, 그다음 모호크, 그다음 인더스트리스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에 있어서 아무래도 프라이스 타겟이 이 정도 되고 있으니까 주가는 더 날릴 수 있다. 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도올댓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2010년도에도 성장 예지가 많다는 겁니다. 성장 예지가. 그래서 이번에 일단 경영진이 지난 11월 경쟁이 치열한 상태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법리를 확장하는데 수억 달러를 갖다 들였고, 새로운 사업이란지 플랫폼 개발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이런 것들이 성장을 아무래도 뒷받침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영국의 음식 배달 회사인 딜리버리를 갖다 인수한 것들, 이런 것들도 아무래도 주가 상승에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물론 지금은 단기적으로 수익률에는 악영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단기적인 순이익 감소를 갖다 극복할 수 있다. 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서 어떻게 갈지 체킹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마진 악화는 일시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인수 시너지 효과, 딜리버리, 그다음 상승하는 광고 부착률 이런 것들 동종업계 대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 그다음 궁극적인 자율 배송 로봇 이런 도입이 실적의 전망치라든지 P 레이쇼를 갖다가 상향 조정으로 이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325 목표 주가를 제시하면서 강력 매수를 하고 있다. 그래서 거의 한 40%까지 상승하지 않겠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46명이 일단 바이든급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13명이 스트롱 바이, 22명이 바이고, 11명이 홀드고, 그 다음 셀이란지 언더퍼폼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평균 목표가를 한 279불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쉐이크앤쉐이크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기업 가치가 매우 매력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좋은 매수 기회가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물론 상당한 진전은 이루었지만 향후 몇 년 동안에 ROI를 자랑하는 사업 부분의 성장을 가속하는 것 외에도 기존의 매장 실적이 향상, 마진을 개선을 이끌어낼 중요한 촉매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기업 매수 측면에서 본다면 역사적으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들의 평균 목표가를 $150보다도 상당히 할인된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충분히 주가는 상승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명이 강력 매수, 7명이 바이다, 14명이 홀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113불 정도로 갖다가 지금 이제 평균 값으로 주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글로벌 거래소라든지 데이터 서비스 기업인데 2016년도에 여러 주요 사업 동력에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에너지 선물 거래량의 장기적인 성장 이런 것과 더불어 광범위한 사업 다각화가 포함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자본 부담이 적어서 비즈니스 모델을 자랑하기 때문에 성장을 가속화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특별히 강력한 장기 성장 동력이 주택담보대출의 실행 활동의 경기 회복 이런 것들과 맞물려 가지고 담보대출의 기술 부분의 거래 구성 수익 요소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210 정도가 제시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테슬라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직전 고점에 또 500불대를 강하게 아직까지 돌파는 못하고 있죠. 오늘 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직전 저점에 또 요 라인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21선 맞고 있는 475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거를 갖다가 지켜준다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깨진다면 조금은 하락세가 약간은 나타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떨어진다기보다는 이제 약간의 일단 눌림목이 조금 더 발생되면서 기간과 시간 조절은 좀 걸리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엔비디아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오늘 장에서 한 2% 가까이 올랐죠. 그래서 올랐다가 약간 지금 꺾이는 모양이 있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5일 연속 상승되는 그런 모양이 있었죠. 근데 스토캐스트는 그때 올라와 있는 상태고 약간의 지금 이제 차익 매물이 좀 많이 나타났다. 장막판에 갈수록 자,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일단 쌍바닥을 치면서 계속해서 상승 추세에 있죠. 남들이 지금 떠날 때 지금 거의 다 보면 일단 지금 이제 지쳐가지고 계속해서 주가가 안 올라가고 여기서부터 계속 내려가니까 다 떠나죠. 그리고 또부터 시작해서 주가는 엄청나게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점 대비해서 지금 이제 올라갔던 폴 본다면 거의 한 12%까지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남들이 털고 나갈 때가 일단 매수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직도 조금 눌린다면 매수의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들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팔란티에 한번 보겠습니다. 팔란티에 역시도 직전 고점까지 못 오고 조금은 내려가는 모양이 있죠. 얘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조금은 나타났던 하루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많이 올라왔죠. 저점 대비해서 올라왔던 폭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여기서까지 올라왔던 폭을 본다면 거의 한 36%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또 반발 매도세, 차익 매물이 조금씩 나타났던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박스권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들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이온큐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온큐는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일단 지금 60불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쌍봉으로 다시금 꺾이는 모양이 있죠. 그렇다면 주가는 다시금 조금 더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직도 주가가 가려면은 자기 힘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테마로 가는 주식들은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 로켓랩 그다음에 양자 주식들 자, 그런 것들 오늘 장에서 아무래도 조금을 조정 많이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박스권이 아직까지는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결론적으로 테마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유미한 그런 유미한 실적이 나오기 위해서는 조금 내년이라든지 내년 상반기는 지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가 다시 돌면 주가는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내려왔을 때 그럴 때는 아무래도 자산 가치 대비해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면 들어가셔서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아직 적어도 일단 3년 이상 들고 가야만 제대로 된 수익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